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김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중국의 그 흑연 통제 이야기.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예,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인조흑연. 예, 그 다음에 천연흑연이라고는 하는데 그 업계 용어로는 인상흑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인상흑연까지 만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음극재에 들어가는 그 재료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두 개를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 기사들로 전해지기를 정말 조금 큰일 났다. 예. 흑연이 전기 배터리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데 미국이 반도체로 옥죄니까 중국이 이제 자원 무기화로 이제 맞섰고 M1 고래 싸움에 M1 우리만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 거 아니냐, 큰일 났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예. 물론 흑연이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긴 하죠. 전기차 배터리에도 많이 쓰이고 우리나라가 그렇다면서요. 10개로 지정한 핵심 광물에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근데 흑연은 거기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연필심. 연필심에도 있죠. 잠깐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흑연이 쓰이는 분야예요. 보면 배터리가 19% 막 그렇게 뭐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 과거 10년간의 소비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저쪽으로 대부분 가겠죠. 앞으로는 좀 많이 가겠죠. 내화물이라는 게 뭡니까? 내화. 그래파이트. 네, 뭔가 방열로도 쓰이는 거고요. 흑연이? 흑연이. 어. 흑연이 실제로 열 전도율이 되게 높아요. 열이 금방 뜨거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순수한 냄비를 만들지? 흑연으로 만든 이 연필심을 가지고 뜨거운데 되면 뜨거운 찌개에 집어넣으면 되게 뜨거워져? 뜨거. 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역시 재료공학과. 네, 그래서 내화물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냥 뭔가 견뎌내는 뭐 그런 건데 그런 겁니까? 주로는 열을 방출시켜 흡수해서 방출시키는 뭐 그런 방수 쓰입니다. 코팅제 이런 것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강 철강업에도 많이 쓰이고. 많이 고온 고열에 버티게 견딜 수 있는 물질. 여러분 저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걸 정말 재료공학과 훌륭한 학과네. 네. 예. 여튼 쓰임새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 근데 히토리처럼 굉장히 희귀한 광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희귀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제 무기화가 되고 중국이 수출을 닫았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큰일이 될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말로 큰일인 건지, 물론 아직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구체적인 나와봐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까지 정말 큰일이 났다라는 정도로 호들갑될 일은 아니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인 거고, 왜 그런지를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큰일이라고 하는 기사들을 보면 근거가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일단 슬라이드 하나 첫 번째 거 보여드리면 이게 흑연 수요입니다. 2020년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2030년 10년 지난 여기서는 요만큼 늘어날 거다. 배터리 흑연 수요가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10년간 10배 정도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전기차가 탄소 감축의 핵심이고 그 전기차의 핵심은 또 배터리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 그래서 당연히 흑연이 중요하다. 근데 예. 중국이 흑연을 수출 안 하겠다고 하니 큰일이 나겠다. 이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직접 캐내는 천연 흑연의 59%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캐내진다. 그렇죠. 저 파란 두꺼운 게 많이 캐나다는 뜻이군요. 요 원이 얼마나 캐내는지 원의 크기가 그렇죠. 물량을 보여주는 건데 뭐 채굴되는 흑연의 양을 압도적이죠. 표시하고 있겠죠? 압도적이죠. 그래서 글로벌 수출 물량의 66%가 또 중국산 천연 흑연인 거고, 예. 인조 흑연 조금 더 심합니다. 인조 흑연은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데 인조 흑연은 천연 흑연이랑 달리 직접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조 흑연이죠. 맞습니다. 네. 네. 다이아몬드도 뭐 인조는 직접 만든다는 뜻이죠? 송구합니다. 그래서 전체 음극재에서 쓰이는 재료의 84%가 인조 흑연이니까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인조 흑연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산 인조 흑연의 비중이 한 78% 정도가 되고, 음극재에 쓰이는 인조 흑연인 경우에는 98%가 중국산이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인조 흑연은 중국에서 만든 거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쓰겠네요. 중국에서 쓰고 뭐 딴 데서 뭐 인조흑연 사다 팔기도 쓰기도 하고, 수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사다 쓰기도 하죠. 예. 여러분들은 뭐 이제 문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배터리라고 하는 건 네. 실리콘 이온이라는 공을 양극재라는 투수가 아이 그거 알아요. 음극재라는 포수한테 던지는 겁니다. 충전 방전이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하는 왔다 거잖아요. 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이제 배터리인데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흑연이 네. 음극재인 포수 역할을 하는 음극재가 음. 포수가 쓰는 글러브 같은 겁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탄소로 이렇게 딱 돼 있다면서요. 층층이 탄소 층층이. 네. 네. 그 탄소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가 좋다는 거야. 마치 아파트처럼. 탄소분은 현미경으로 보면요. 어. 마치 그 샌드위치처럼 그렇지. 얇게 이게 판상형으로 돼 있습니다. 겉에를 그렇지. 보면 시커먼데 라고밖에 네. 안 보이지만 음흠. 그렇게 얇게 판상형으로 돼 있어서 1층에도 그 들어가고. 리튬이온 세입자 하나 받을 수 들어가고. 있고 그렇지. 2층에도 리튬이온 세입자 하나 받을 수 있고 3층에도 리튬이온 세입자 하나 받을 수 있어서 포수를 치면 글러브를 딱 꼈는데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야 좋은 글러브잖아. 그렇지. 공을 한 번에 3개씩 뭐 4개씩 사람 많이 넣을 수 있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글러브가 3개씩 받으면 이게 미어 터지잖아요. 네. 이제 올해는 못 쓴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진짜 딱딱하고 좋은 글러브를 만든 게 그 인조 흑연입니다. 알겠습니다. 훌륭한 네. 설명. 나머지는 문과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여튼 인조 흑연을 중국이 대부분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인조 흑연을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 이게 예. 두 번째 근거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더하다. 천연 흑연 수입하는 데 전체 90% 우리가 예. 수입하는 천연 흑연의 90%가 중국산이고 인조 흑연은 뭐 91%다. 그런데 중국이 수출을 안 하거나 혹은 통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배터리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게 대충 나온 기사들의 주요 논거인 건데 예. 이렇게만 보면 충분히 큰일 날 것 같아 보이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 통제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고 마늘 파동도 겪었고 최근에 요소수 파동도 겪었으니까. 근데 이 논리에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흑연이 그렇게 캐기가 어렵고 또 만들기 인조 흑연 같은 경우에 만들기가 어려운 어렵냐. 거냐. 예. 딴 데서 못 구하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다시 만들면 된다? 맞습니다. 아까 그래도 원해 보니까 중국이 대부분이던데요. 이제 그거는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사실 흑연은 굉장히 풍부한 광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을 정도면 뭐 당연히 전 세계 어디에도 있겠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 다 있어. 그냥, 우리나라 있을 정도로. 그냥 뭐 주스는데 그 네.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면. 내가 그래서 예전에 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천연 흑연 수출 1등을 한 적이 있다라 그래서 우와. 옛날 신문 한번 찾아봤습니다. 김 말고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 우리나라 흑연을 수출했어요?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예. 이게 1949년 2월 1일 경향신문 기사예요. 예.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인 무역상에게 미국서 흑연을 주문을 했다. 아하. 50톤을 주문한 건데 미국 애들이 주문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부터 근 100여 년간 흑연을 실제로 해외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세계 1위 생산국을 했었는데 생산이 멈춘 게 2011년 정도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흑연을 생산을 했던 거죠. 그러네요. 지금도 채굴권이 있는 광구가 한 25개 정도가 되고 예. 얼마 전까지는 충북 보은에 있는 대웅광산이라는 곳에서 흑연을 캤다라고 하는 제가 문건도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여튼 그만큼 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까 보였던 표에서는 천연 흑연의 생산량이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실제로 매장량을 보게 되면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면 국가별 흑연 생산량 이게 2022년 기준입니다. 네. 이게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5.4%. 근데 지난해 추정 생산량이 113만 톤쯤 되는데 이 중에 65%를 중국이 생산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흑연 매장량을 보게 되면 중국은 3위권으로 떨어집니다. 흑연 매장이 가장 많이 돼 있는 곳이 터키예요. 터키, 브라질이 더 많고. 브라질, 근데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탄자니아. 저 밑에 사이에 한국도 있는 거네요. 저 얇은 생산량으로 줄로. 치면 한국도 8.5%가 됩니다. 굳이 흑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 찾아봐서 그렇죠. 굳이 왜 찾을 이유가 없지. 흔해서. 흔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생산이 어렵거나 생산이 지저분하거나 뭐 그런 문제 아닐까요? 근데 아니면 지금 생산이 모잠비- 싸거나. 모잠비크 땅을 파면 흑연이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모잠비크가 여의 땅 죄송합니다. 여기 땅이 뭡니까? 시작해서 흑연 만들기 시작하면 예. 그 금방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금방까지는 아닌데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개발부터 생산까지 끝낼 수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여튼 보시면 예.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매장량이 3억 3천만 톤이에요. 네. 근데 지난해 생산량이 113만 톤이니까 지난해처럼만 쓰게 된다고 하면 292년 캘 수 있는 흑연이 지금 지구 땅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거다. 예. 네. 많긴 많구나. 물론 이건 단순 매장량 비중이라서 뭐 경제성이나 생산성을 따지게 되면 중국의 비중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 여튼 이렇게 흑연이 풍부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도 흑연 공급망 다변화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 보면 뭐 지난해 스코어로 봤을 때는 미국의 흑연 매장량이 없습니다. 측정이 안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최근에 뭐 엘라베마주에서 2개, 뭐 알래스카에서 1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LA 비달리아라는 곳에 흑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인프라법이라고 미국에서 뭐 하고 있는 법안이 있잖아요. 예. 인프라법에서 2.2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치면 3천억 정도 되나요? 네. 보조금을 받아서 생산 능력을 굉장히 늘리고 있다고도 하고 캐나다에서도 노던 그라파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매장량 300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 흑연 광산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흑연의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뜻인 것 맞습니다. 같네요. 그만큼 흑연은 굉장히 풍부한 광물이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만 톤 정도가 매장이 돼 있거든요. 예. 200만 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입한 천연 흑연이 5만 톤 정도입니다. 5만 톤. 아, 맞네. 한국도. 그러면 지난해 수요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도 40년어치 정도는 우리 발밑에 깔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면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 뭐 수출 통제라고 하는 걸 해서 실제로 수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흑연을 대체 공급선을 찾기는 어렵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미 지금 흑연의 대체 공급선을 찾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그 대체 공급을 할 수 있다. 예. 이제 그게 한 흑연이라고 하는. 정확히 뭐 3년까지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근데 막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더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배터리에 지금 쓰는 흑연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특히 우리가 연필심을 고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배터리에 쓰는 흑연은 대체로 인조 흑연을 쓰인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근데 매장량하고 또 인조 흑연은 다르잖아요. 인조 흑연은 Exactly.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만드는 대로 그걸로 가지고 배터리를 쓴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잘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네.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다른 문제긴 하죠. 그래서 인조흑연 같은 경우에도 인조흑연은 석탄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석탄을 태웠을 때 석탄으로 나오는 만드는 거예요? 석탄을 코크스. 태우면 석탄 코크스. 콜타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콜타르를 이제 2,500도씨의 고열을 가해서 가공을 하게 되면 침상 코크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 침상 코크스로 인조 흑연을 만드는 건데 예. 이 전기차 배터리에 인조 흑연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게 응급제 소재에 따른 배터리의 특성을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건데 예. 천연 흑연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크기는 합니다. 그리고 싸죠. 아, 쓸 수는 있다. 네, 근데 이게 부풀어 올라요. 자꾸 넣으면 맞습니다. 입줌이 너무 많이 충전과 받아서. 방전을 왔다 갔다 할수록 이게 배터리가 부풀어 오를 때 안정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인조 흑연 응급제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충전 방전을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급속 충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조 흑연을 많이 쓰는 건데 네. 저건 석탄으로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재료의 문제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예. 그래 누가 만드느냐? 어디서 만드느냐?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음. 이제 그 문제인 건데 이게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이 아니라서 만들려고만 치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예. 근데 대신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도씨의 고열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중국이 지금까지 인조흑연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중국의 에너지 믹스입니다. 네. 전원 비중을 봤을 때 중국의 석탄 발전이 전체 만들어내는 55%. 전기의 55%를 차지하니까 예. 굉장히 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발전원이 있는 거예요. 전기 많이 써야 되는데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석탄 발전소가 무지하게 중국에는 많다는 거죠. 네. 석탄으로도 만들고 석탄으로 전기도 만들고 그냥 맞습니다. 완전 석탄이네. 근데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 석탄 발전소를 계속 퇴출시키는 추세잖아요. 예. 그러면 비싼 발전은 신재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단가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이 인조 흑연을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중국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인조 흑연을 만들고 있는데 예. 굳이 인조 흑연을 만들어봤자 가격 경쟁력 면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건데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특히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인조 흑연을 더더군다나 안 했던 이유가 예.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를 떼면서 탄소 배출은 더 많이 되고 네. 그래서 잠깐 이 슬라이드 보시면 천연 흑연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1kg을 만들게 되면 1에서 2kg 정도의 탄소 배출이 됩니다. 예. 근데 인조 흑연 같은 경우는 5kg이 배출이 돼요. 야, 그러니까 나 저런 거 보면 전기차를 쓰는 이유가 친환경적으로 하자고 하는 건데 전기차를 만드는 재료를 쓰는데 석탄을 왕창 쓰면 저거 만드느라고 또 괜한 또 태워야 되고 그러죠. 맞습니다. 이게 모르겠네. 그래서 만들려고 따지고 치면 보면 좋은 걸 수는 있겠습니다. 만들려고 치면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이런 단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이만큼의 탄소 배출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탄소 포집 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단가가 더 높지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중국 이러저러한 것들 따지면 중국과 단가 경쟁력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안 만들고 중국이 내잡하는 인조 흑연을 썼던 건데 만약에 중국이 수출을 안 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 이걸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급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단가. 단가의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만큼. 네. 근데 누구나 만들 수는 있지만 단가가 문제다라는 그 기준도 중요한 거지만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D램 그것도 전 세계가 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못 만들어서 한국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사가는 게 아니라 왜 미국은 그거 못 만들고 유럽은 못 만드냐? 그렇지. 그런 싸고 D램을 효율적으로. 요 가격에는 못 만들어. 만들 수 있는데 이 가격에는 못 만드니까 그래 니들이 만들어 우리가 사갈게 하는 그런 구조라서 야 그거 쉽게 만들어 대체가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론적 예. 기술적으로는 만들 수는 될 있겠으나. 텐데 그걸 정부가 만들지는 않고 이제 민간 기업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보다 원가가 이제 비싸게 만들어야 될 텐데 투자해서 그거 원가가 비싸게 만드는 흑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어느 날 다시 알았어 우리가 공급할게 조심해 또 다시 주기 시작하면 그 회사는 바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론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얼마나 싸고 우리가 만들면 얼마나 비싸지는지 그걸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모르겠지. 안 만들어봐서 몰라요. 안 만들어봐서 모름. 그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흑연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가 가격- 비중은 전체 배터리 한 10% 정도 됩니다. 흑연이 네. 글러브라니 글러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작지는 않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엠이 실제로 그 인조 흑연을 만드는 침상 코쿠스를 만드는 저거 뭐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생산 예. 시설을. 아, 포스코 같은 포스코에서? 경우에는 예. 왜냐하면 철강업이 있기 때문에 콜타르는 많아요. 맞습니다. 콜타르는 많기 때문에 이거 가져다 쓰면 되니까 예. 침상 코쿠스를 만들어서 이제 직접 이제 그 인조 흑연을 만들려고 이제 생산 시설을 짓고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급선을 다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 너무 중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은 있었지만 사실 이것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배터리 3사라고 하죠. 그렇게 큰 니즈가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고 지금 한 8,000톤 정도 되는 공장을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돌리고 있는지 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예. 그게 8,000톤 정도면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그 1년 물량의 한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네. 어쨌든 다만 이걸 우리나라 수요만큼 캐파를 얼마나 늘릴 언제까지 거냐? 확장할 수 있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겠지만 그래서 만들기 어려운 건 아니다. D램도 뭐 하이테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비하면 훨씬 더 하이테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뭐 쉽게 도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인조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중국은 뭘 노리는 걸까요? 중국의 노림수는 뭡니까? 좀 귀찮아 봐라 이런 걸까요? 그래서 사실 요 맥락을 잘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뭐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번에 흑연 수출 통제를 공식적으로 발표는 했지만 이미 비공식적으로는 흑연 수출 물량을 계속 조절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2022년까지 밖에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예. 중국도
어쨌든 대부분의 그 흑연을 우리가 파는데 우리가 물량을 조절을 해야 단가도 맞출 수 있고 그런 벌어들이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절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걸 그냥 공식화한 것뿐이라는 거죠. 아, 뭐 특별히 아예 안 판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수출 안 돼 이게 아니라 앞으로 수출하려면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 그리고 수출 통제가 발표가 됐고 대부분의 나라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보도가 되니까 중국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게 특정 국가에 우리가 수출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하게 되면 일정한 조건 승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 맞춰서 가지고 오면 우리한테 허락 받고 그냥 수출하게 해줄게.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간 불안하긴 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줄 수도 있어.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려를 당연히 우리는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흑연의 히토리랑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을 하고 있지만 딴 데서 못 구해서 공급망을 장악을 한 게 아니라 딴 데서 안 만드니까 공급망을 장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중국이 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급 불균형이 생겨서 이제 공급이 수요보다 밑에 내려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예. 가격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제 흑연을 캐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은 예. 흑연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시장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재발등을 찍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예. 수출 통제를 명확하게 해서 안 팔아. 아. 한국한테 안 판다고 예를 들면 우리는 하면. 한국이 안 판다. 그렇게 보면 한국은 대체 공급선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최근에 탄잔 저기 호주 광산 업체가 가지고 있는 탄자니아의 광산이랑 천연흑연 장기 계약을 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대체 공급선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죠. 인조흑연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퓨처엠이 캐파를 늘려서 더 생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런 악수를 둘 이유가 있나? 라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은 적극적으로 세계를 양분하려고 둘로 나누려고 하잖아요. 네. 내 친구들 편, 그다음에 중국 편.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많은 강요를 하고 있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눠버리면 본인들 시장을 계속 내주는 겁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네, 냉정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는 뭐 순전히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예. 수출 통제를 한다고 발표를 한 건 본인들도 어쨌든 미국한테 계속 당하고 있으니 뭔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고 불안감은 줘야 된다. 국내 정치에서도 뭐 예. 당연히 정치적으로 그런 니즈가 있을 테고 미국한테도 일정 부분 시그널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니네 계속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히토류까지도 갈 수도 있다. 예. 이런 시그널을 보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한다고 해서 영향이 없진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간에 수급이 조금 어려워져서 정말 진짜 중국이 흑연의 수출을 아예 안 하겠다 그러면 큰 문제가 단기간에 생길 수는 있죠. 예. 다만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연히 대체 공급선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수출을 아예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이네요. 대란까지는 없어도 불편은 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물량 조정만 한다라고 하면 정말 진짜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뭐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큰일 없이. 네. 이렇게 그랬으면 중국이 좋겠는데. 워낙 경쟁력 있게 만드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걱정은 그러니까 캐면 되는 거야. 우리 강원도 정선에 우리가 구멍 어디 파면 되는지도 알아. 중국이 안 오면 포크레인 보내면 막 2달 만에 캐와. 하면 포크레인만 보내면 되는 거면 캐오면 되는데 네. 인조흑연 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인조흑연 공장을 이제 만들까? 저 중국이 자꾸 저러는데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비를 더 하여튼 중국을 대체하려면 설비도 이만큼 늘려야 되는데 네. 어떤 기업이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생산한다고 하면 우리보다 반값에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인 걸 알면서 누가 나설 수 있겠느냐. 중국이 계속 저렇게까지 고집 피울 거야라는 쪽에 베팅을 해서 설비를 늘려서 이제 흑연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를 그 리스크를 누가 지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도 정책적인 보조가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예. 흑연 공장을 새로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걔네들이 인프라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보조금이 됐든 아니면 예를 들면 이게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흑연이 아무래도 핵심 작물이기 때문에 전략 산업으로 그렇죠. 접근한다. 공급선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보조금이 됐든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이건 니네가 계속 생산해라고 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보조를 해주겠죠, 당연히. 네. 예. 그렇죠. 아마도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하면 우리도 이런 거 가지고 귀찮게 할 거야. 니네 계속 그러지 마 이제. 그런 말씀하신 대로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는 수단인 으로 한 게 아니냐.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는 거겠죠. 진짜로 끊지를 않을 것 같다는 해석들도 요즘 좀 많은 것 같긴 하던데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해. 사실 우려가 되는 거는 중국이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는데 우리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우리도 카드들 줄줄이 남아 있는 게 있어. 예. 라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미국 입장에서 무섭다고.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면 그래서 조금 더 제재를 가하게 되면 이게 에스컬레이팅이 되겠죠. 그래서 예. 나중에 예를 들면 히토류 같은 걸로 수출 통제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되게 큰 일이 심각한- 벌어질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다만 이 흑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리티컬하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여러 상황으로 보고 흑연이라고 하는 그 광물의 특성을 봐도 예. 그렇게 치명적일 것 같지는 않다. 네. 아 좀 집중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서 손 알겠습니다. 들려고 하다가 마이크에 닿았어요. 알겠습니다. 아, 네, 다음 약간 걱정도 있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도 있고. 다만 이제 오늘의 이 김상훈 기자님 덕분에 네. 흑연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흑연 난다는 게 상황을 놀랍네. 정확하게 알게 됐네. 놀랍네, 놀라워. 야, 한국도 만들 수는 있다. 좀 비싸다. 200만 톤 지금 깔려 있습니다. 흑연 되게 많이 쓰여요. 그걸로 연필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흑연 가루를 막 윤활유로 제이로로 쓰기도 하고 흑연으로. 윤활유도 흑연으로 만들기도 하죠. 원래 우리 집에서도 뭐 이렇게 녹슬어서 잘 안 되는 거 있죠? 예. 그거 이제 안 쓰는 연필을 치면 연필 가루 내 가지고 그거 뿌려서 이렇게 도하게 슉 뿌려서 돌리면 잘 들어갑니다. 그때 인공 다이아몬드도 흑연으로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인공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성분이 탄소로 탄소랑만 같습니다. 같다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쌓아서 고온으로 해서 만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흑연으로 만들 수 있으면 대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 흑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